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어느새 또 2월 8일이에요. 벌써 하루 잘 갑니다. 수요일. 수요일 아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지 천회장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댔죠. 여러분들 잘 돼달라고 성공해달라고 항상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바닥이 막 닳도록 하고 있어요. 잘 될 거니까 우리 한번 긍정의 회로, 희망 회로 한번 돌려보자고요. 희망 고문을 시키는데 희망 고문 전문가인데 요즘 제가 희망을 고문을 안 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뭐 절망을 만든다거나 여러분들이 겁을 준다거나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 전문가예요. 아주 진하게 한번 희망 고문을 시킬 테니까 한번 당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뭐 죽어라 하면은 무엇도 바뀌지 않더라. 죽어라 하면 무엇도 바뀌지 않아. 원래 죽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주 죽을 똥 말똥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죽을 듯이 해야만 한다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이다. 특히 살을 빼기 위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헬스장 근처 헬스장. 이 헬스장을 끊고요. 이 죽을 각오로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운동을 한다고 치면은 과연 그 운동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장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요. 처음에 그 가득했던 의욕들, 이 의욕은 금방 날아가 버릴 것이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를 못하고요. 중간에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열심히 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열심히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몸을 변화시키려는 건 여러분 하루에 3시간의 운동이 아닌 것 같아. 하루에 20분씩이라도 꾸준한 운동이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큰 목표를 위해서 하루에 20분씩 아니면 30분 정도 해가지고 또 30분에서 40분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야 돼. 늘려가면서 해야지 뭐 하루에 뭐 왕창 해가지고 다음날 안 하고 하면 의미가 없어. 20분, 20분씩 꾸준하게 아니면 또 약간 10분씩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죽어라 하지 말는 거예요. 죽어라 하도록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죽어라 하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이 올 것이겠죠. 저도 그래요. 꾸준히 하잖아, 꾸준히. 한꺼번에 엉차는 거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하지. 너무 한 방에만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못 버티더라고. 하여튼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은 꾸준하게 투자도 하고 꾸준하게 공부도 하고 저랑 꾸준하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봅니다. 또 삼성의 이야기 한번 달려볼까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이죠. S23 시리즈 사전 판매를 7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첫날부터 전작을 뛰어넘는 예약자가 몰렸어. 엄청 몰렸어요. 전작의 초반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니까 갤럭시 S23 흥행이 예사롭지 않다. 그런 업계의 평가도 있습니다. 삼성은 이날 자정에 삼성닷컴에서 진행된 갤럭시 S23 사전 판매 그 라이브 방송에서 준비된 물량이 2시간 만에 완판이 됐더라. 2시간 완판이 됐고 삼성 관계자는 정확한 수량은 밝히기는 어렵는데 이는 전작 대비 2배 넘는 수준이자 역대 라이브 방송 최대 판매량이 됩니다. 최대 판매량이라고 이제 언급을 해요. 삼성은 2021년 8월 갤럭시 Z 플립 3랑 그 폴드 3부터 지금까지 그 4번의 그 사전 판매, 이 사전 판매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뭐냐 했더니 울트라더라고. 울트라였는데 이 울트라는 갤럭시 S23 시리즈 전체 판매 중에 한 70%를 차지를 합니다. 차지를 하고 기존 모델하고 플러스 모델은 각각 15%예요. 특히 판매된 울트라 모델 중에 그 1TB 모델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 색상은 울트라의 경우 보니까 삼성닷컴 전용 색상인 스카이블루 있더라고. 그리고 그라파이트. 이게 가장 인기가 높았다고 삼성전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또 한국보다 이른 그 지난 2일부터 갤럭시 S23 그 사전 예약을 받은 이 미국에서도 갤럭시 23이 그 전작보다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LA 삼성 그 익스피리언스 스토어 점장이 그래요. 매장에 갤럭시 S23을 진열한 후 방문객이 평상시보다 30%나 늘었다. S23 시리즈 선 주문량은 전작과 비교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S23은 인도에서 하루 만에 약 14만 대의 사전 주문을 받아가지고 신기록을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이는 전작인 갤럭시 S22의 첫날 판매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하는데 블룸버그에서도 그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 인도 지사장이 그럽니다. 갤럭시 S23 인도 출시 후 하루 동안 약 1억 6,900만 달러에 달하는 한 14만 대의 그 기기를 사전 주문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에서도 갤럭시 23 시리즈 흥행을 실감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은 갤럭시 23 사전 예약 첫날 분위기는 전작과 유사한 수준이나 온라인몰에서 전용 에디션이죠. 뭐 스타벅스, BMWM 이런 인기로 전작보다 살짝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1000대 한정인 BMWM 에디션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완판됐고 KT하고 LG U+도 이날 오전 보니까 갤럭시 S23 그 시리즈 판매량은 전작보다 살짝 많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특히 울트라가 과반을 차지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S23의 이 같은 인기는 역대급 사전 판매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이통 3사가 사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그 저장 용량을 2배 업그레이드 해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S23 모든 시리즈에 256기가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은 512기가로 이제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준 거야, 업그레이드. 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S23 울트라 1TB 이 모델을 사전 구매하면은 갤럭시 워치 5 44mm짜리 그 블루투스 모델을 이제 선물로 주는 것 같습니다. 모델을 증정한다. 아울러업계에서는 갤럭시 S23이 전작의 흥행을 거뜬히 뛰어넘을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앞서서 노태문 삼성전자 그 사장도 갤럭시 S23 흥행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더라고요. 지난 2일에 보니까 노 사장은 갤럭시 건폐 기자간담회에서 갤럭시 S23 시리즈는 전작보다 한 10% 이상 판매 성장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 삼성은 이날부터 13일까지 S23 시리즈 사전 판매를 진행하는 후에 14일부터는 사전 개통 들어갑니다. 관심 있는 분들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메모리 업그레이드 그런 혜택을 받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대박 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재용 회장이 7일날 디스플레이 사업 전략 점검을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를 찾았다고 하네요. 그의 한결같은 주문은 뭐냐? 기술 초격차다. 기술 초격차. 어려운 그런 시장 환경을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극복하자는 그런 의미 같은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IT용 그 OLED 시장에 더욱 집중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스마트폰용 패널 분야에서 차별화된 그 기술력을 노트북하고 태블릿으로 이제 확대해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전략인데 이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기록한 호실적을 이어갈 구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7일날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산 캠퍼스를 찾아가지고 QD죠. 퀀텀 닷 OLED 패널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요. 이제 사업 전략을 이제 점검을 해요. 이후에 주요 경영진들하고 IT 기기용 디스플레이 시장 현황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로드맵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날 이 회장은 직원 간담회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실력을 키우자. 미래 핵심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미래 시장이죠. 이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를 구상해야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디스플레이 업황은 밝지는 않아요. 그 스마트폰 시장은 경기도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역성장할 전망이고 TV 수요도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형 OLED 사업에서 이 초격차 경쟁력을 찾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형 소형 패널에서는 프리미엄 중심 시장의 그 지배력을 유지하는 한편 올레드 전환이 가속화되는 10인치 이상의 중형 패널에서도 영향력을 넓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투자가 예상되는 분야는 그 IT용 올레드인데 앞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8세대 IT용 올레드 투자를 예고한 바 있고요. 지난해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이 IMD 참석을 해요.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학술대회네요. 여기 참석을 해가지고 24년 가동을 목표로 8세대 IT용 올레드 생산 라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형 올레드 패널 제조 기술은 6세대인데 이를 8세대로 전환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8세대 올레드 약 3조에서 한 4조 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는 태블릿인 아이패드하고 노트북인 맥북에 올레드 패널이 적용되는 시점에 맞춘 계획인 것 같아요. 그간 애플은 아이패드하고 맥북에 LCD를 적용했는데 아이패드는 오는 2024년, 맥북은 26년에 올레드 패널을 도입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노트북에 그 올레드 디스플레이 채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삼성 디스플레이 중소형 사업의 호재입니다. 호재. 이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올해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이 전년 대비 24% 정도 성장한다고 전망을 했고 그 중심에는 올레드가 있다고 해요. 이 기간에 노트북용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전년 대비 50%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시장을 이끌 것 같고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노트북 올레드 패널을 생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작년 전 세계 노트북용 올레드 전체 출하량 99.8%에 해당하는 594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올레드 패널을 탑재한 노트북이 늘어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는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초격차도 이제 지켜낸다는 것 같은데 이 주요 고객의 플래그십 제품 출시에 적극 대응해서 지속적인 실적 우위를 지켜간다는 보관입니다. DSCC 조사 결과 작년 글로벌 스마트폰 패널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은 68%입니다. 압도적인 1위다. 다만 최근에 중국 패널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시장 내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요. 심해지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섞이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같은 위기에 대해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감 또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1위 업체와 쌓아온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인데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최건영 삼성 디스플레이 그 부사장이 최근 몇 년간 과열 경쟁 환경에서 잘 대응해 왔다면서도 주요 고객들의 차별화 기술 요구가 차츰 줄어드는 상황은 분명히 우려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10년 이상 대량 생산 경험을 통해서 경쟁사보다 빠르게 우월한 제품을 지속 출시해 왔고요. 이 같은 경쟁 우위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시장 대응을 위해서 UPC 그리고 얇은 베젤, 저소비 전력 등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적극 준비해 왔고 이를 조기에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 같은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말에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부품 도매 업체 17곳을 상대로 해가지고 불법 패널 수입 금지 소송을 제기를 해요. 이 업체들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특허인 이 다이아몬드 픽셀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패널을 사설 수리업체에 납품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 부사장이 디스플레이 산업 내에서 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특허 침해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는 특허 자산 보호를 위해서 법률적인 조치를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견조한 그 실적 달성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작년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업계 대부분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도요.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부 모두 실적이 하락했던 것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성과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지난해 4분기 매출은 9조 3,100억, 영업이익은 1조 8,2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각 2.8%, 한 37.9%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률도 19.5%에 달하는 거죠. 이렇게 실적 개선의 핵심은 애플의 아이폰 탑재한 저온 다결정 산화물 그 방막 트랜지스터 기반의 올레드였는데
업계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 출시한 아이폰 14 시리즈 프로의 그 패널 70%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 호실적에 대해서 그 플래그십 제품 그 중심 판매로 견고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형 사업이죠. 대형 사업의 그 적자폭이 줄어든 것도 영향이 컸어요. 그 경쟁사 대비 LCD 사업에서 아주 빠르게 손을 뗐던 그 효과가 드러난 것인데, 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그 중국 업체들의 그 저가 물량 공세로 LCD 사업의 수익성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LCD 사업에서 순차적으로 철수를 해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선제적으로 철수 작업에 돌입을 했고, 지난해 6월 완전히 사업을 접어요. 이에 또 연간 실적 또한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 3D 그 매출이 34조 3,800억이죠. 전년 대비 8.4%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33% 늘어나서 5조 9,5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7.3% 증가했죠. 17.3%죠, 참. 전년보다도 3.2%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잘하고 있어요. 올레드. 앞으로 올레드 시장 석권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난해 경기 침체로 상위 그 10대 반도체 고객사의 구매액이 좀 줄어들었어. 그래서 다수 기업인 그 구매액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답니다. 마이너스.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을 키우면서 이제 구매액이 소폭 상승을 한 거죠. 조사업체 그 같은 해 보니까 글로벌 10대 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기업의 지난해 반도체 칩 구매액이 전년 대비 한 7.6% 정도 줄어든 2,240억 1,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체 OEM 기업 그 칩 구매액이 37.2%를 차지하는 규모인데, 같은 해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그 경기 침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지난해 PC하고 그 스마트폰 수요가 빠르게 줄면하다 보니까 글로벌 OEM 기업의 그 단위 생산량과 출하량을 늘리지 못했다는 평가도 더하는 것 같아요. 실제 상위 10대 반도체 고객의 대다수는 PC와 스마트폰 관련 OEM이라고 합니다. 마차스네 야마지 가트너 시니어 디렉터 연구원이 그래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전자부품망 공급망에 심각한 자재 부족하고 단기적인 공급 중단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또 자동차 네트워크하고 산업용 전자제품 시장에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반도체 칩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상승하고요. 관련 시장의 반도체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OEM 업체가 지난해 전반적인 반도체 지출 비중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을 해요. 10대 반도체 고객사 중 애플하고 삼성전자, 레노버, 샤오미, HP 이렇게 지난해 순위는 전년과 같은데, 이 중에 삼성전자만 그 칩 구매액이 전년 대비 2.2% 늘었다고 합니다. 이 폴더블 제품 중심으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이 반도체 칩 지출이 늘었다고 하죠. 그래서 야마지 연구원은 지난해 반도체 그 매출의 25%를 차지한 그 메모리의 경우 부진한 수요 속에서 하반기 가격 급락으로 매출이 10%나 감소하는 등 이 디바이스 분야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어서 전체 메모리 지출액 중 상위 10대 OEM 기업은 그 비중이 한 49.2%에 그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메모리 지출 규모가 많이 이제 감소한 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진출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던 그 도쿄 선언이 8일 날 40주년을 맞이해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그 반도체 한파로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최악의 경영 환경에 놓여 있는데, 삼성은 하여튼 추후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병철 회장의 창업 회장의 도쿄 선언과 이건희 선대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하여튼 이어가지고 이제 이재용 회장의 결단을 기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으로 대변되는 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사업 세계 1위 달성을 해답으로 제시를 한 거죠. 한국 기업사에서 퀀텀 점프 순간 중 하나로 꼽히는 도쿄 선언이 8일째 40주년을 맞는데, 83년 2월 8일 날 일본 도쿄에 있던 이병철 창업회장이 홍진기 당시 중화일보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업계의 냉수 속에도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을 해요. 당시 가전제품용 고밀도 집적 그 회로죠. 이것도 겨우 만들던 삼성의 반도체 진출을 두고 미국 인텔이
미국 인텔은 이 창업 회장을 과대망상증 그런 환자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 창업 회장은 온갖 조롱에도 반도체 삼성그룹에 사활을 걸었고, 이 창업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잘못하면 삼성그룹 절반 이상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삼성이 아니면 이 모험을 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를 했고, 그래서 이 창업 회장이 뚝심 아래 삼성전자 반도체는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갔고, 통상 18개월 이상 걸리는 반도체 공장을 6개월 만에 이제 지었고, 그에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 64K D램 개발에 성공을 해요. 10년 뒤에 1993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에 올라서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왕자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이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제 IT 수요가 줄다 보니 지난해 삼성전자 4,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겨우 적자를 면했고, 또 올해 1, 4분기 적자 전환이 유력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요. 이재용 회장의 뉴 삼성은 이 반도체 불황에도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면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에 힘을 싣고 있는데, 경기현 사장도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로 R&D 투자를 늘릴 것이다, 설비 투자를 줄일 생각은 없다, 못 박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병철 창업회장의 도쿄 선언과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버금가는 그 이 회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나서서 이재용 그 회장 시대의 각오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40년을 위해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사활을 걸 것을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집중에서 벗어나가지고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등에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 합니다. 그래서 M&A에 대해서도 그 세종대 교수가 그래요. 독과점 논란이 일지 않으면서 삼성의 반도체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AI 등에 집중하면서 유니콘 기업이나 초격차 기술을 가진 강소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소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